안녕하세요. 시편 마도매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단촉구멍 만드는 법, 그리고 소매 단촉구멍, 카라, 쌔바 치는 방법, 그리고 호시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안감, 마도매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단축구멍을 가위로 정중심으로 커팅해 줍니다. 양쪽에 0.3mm 간격으로 미싱을 박았는데 그 중심으로 정확하게 일자로 가위로 커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끄트머리는 동그랗게 가위로 커팅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자로 그대로 커팅하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예쁘게 가위로 오려줍니다. 단축구멍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본드 접착 본드로 단축구멍 끄트머리를 발라줍니다. 발라주는 이유는 끄트머리가 접착 본드로 붙여주면은 끄트머리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단축구멍 할 때 훨씬 고급스러운 단축구멍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축구멍에다가 접착 본드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딱딱해지죠. 지금 여기는 손 바느질로 안감 마도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감 트임 부분입니다. 양복은 모든 부분을 손바느질로 고정해 줍니다. 미싱으로 박아서 고정하는 게 아니고 손바느질로 전체적으로 다 손바느질로 고정시킵니다. 안감하고 겉감하고. 겉감 바깥쪽에 바늘 자국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감하고 겉감 한 겹만 바늘로 찝어서 바느질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소매 암홀 손바느질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마도매를 합니다. 소매 둘레입니다. 마도매를 할 때 소매는 미싱 포인트 맞추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잘못 맞추면 소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겉감에 소매 놓이는 부분하고 안감에 소매 놓이는 부분하고
똑같이 떨어지기 위해서 손바느질 해야 됩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미싱 이음선끼리 맞춰서 전체적으로 소매 둘레를 손바느질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아주머니는 양복 마도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도매 할 때 실이 엉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에다가 초를 발라서 신문지 사이에 넣고 다리미로 쭉 빼주면은 엉키지 않고 마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포인트 맞춰가면서 손바느질 하면 됩니다. 시침 해놓은데 위에다가 시침 밖에서 안 보이게 맞춰가면서 하면 됩니다. 어깨 패드 있는 데입니다. 겉감 소매 이음선 부분하고 안감 소매 이음선 부분하고 맞추어서 마도매를 해야 됩니다. 안 맞추게 되면 소매가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맞추면서 바느질을 하면은 일정하게 사람이 입었을 때 꼬이지 않고 예쁘게 떨어집니다. 전체 소매 둘레를 이렇게 마도매로 고정해주면 미싱보다 훨씬 튼튼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소매 둘레입니다. 소매 둘레의 보통 실 사용은 일반 코아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진의도 실, 코아사보다 약간 두꺼운 진의도 실로도 사용합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대편 소매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판 밑단 안감입니다. 이 부분도 끝부분이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일자로 만들어 주면서 손바느질로 고정시킵니다. 안감. 여기는 밑가시 끝부분 손바느질로 밑가시 끝부분하고 개싱하고 해서 묶어서 마감해 줍니다. 지금 이렇게 들치고 하는 부분은 여유분을 주기 위해서도 들추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트임 부분입니다. 지금 양계 트임입니다. 보통 양복 마도매를 하게 되면은 약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중간중간에 시간 관계상 영상을 편집해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감 트임 부분입니다. 양쪽 트임 부분.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옵니다. 뒷판 쪽으로. 그리고 바느질 할 때 실이 당기면서 하면 안 됩니다. 안감이 당기면 완성되었을 때 겉감 쪽에서 남아가지고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항상 당기지 않고 거의 1대1로 작업을 해주고 약간씩의 여유를 준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들추어서 두 겹인데 한 겹만 마도매를 합니다. 속에서 이렇게 한 겹만. 밑단 쪽은 끝부분은 바느질을 보이게 하지만은 중간 부분들은 두 겹 중에 한 겹을 들쳐내고 속으로 마담에 합니다. 그리고 다리질을 하게 되면은 그 손바느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유 분량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안쪽에서 당긴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안감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됩니다. 전체 안감 밑단 한 바퀴 돌리면서 마dom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호시 작업입니다. 손바느질로 호시 작업하는 건데 겉에서는 안 보이고 안쪽에서 안감하고 개싱하고 주머니감하고 고정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호시 작업은 바늘이 나왔던 곳에다가 다시 넣어서 바느질하고 또 나온 쪽에다가 또 넣어서 바느질하면은 호시 작업이 눈으로 안 보이면서 고정되는 작업입니다. 바늘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온 자국에 다시 바늘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게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지금 밑가시하고 주머니감하고 전체적으로 호시 작업을 통해서 고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드라이 들어간다든지 옷이 움직인다든지 할 때 이 호시 작업이 잡아주기 때문에 옷이 더욱더 안정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개싱하고 겉감하고 이렇게 손바느질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전체적인 틀이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인 고급스러운 양복이 됩니다. 특히 드라이 들어가면 움직임으로 인해서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시 작업을 통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양복은 드라이 들어가도 변형이 생기지 않고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안감하고 개싱하고 고정시켜주면서 호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숙녀복은 이런 작업이 없습니다. 바느질 자국이 거의 안 보입니다. 호시 작업은.
호시 작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넣었고 바늘이 나온 부분에 다시 넣었다 뺐다 하는 호시도 있고 일부러 보이게 하는 호시가 있습니다. 약 1mm 정도 실이 보이게 하면서 호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편 밑가시, 주머니 안감 주머니하고 밑가시하고 고정시켜 줍니다. 주머니감하고 카라 부분 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양쪽 밑가시 부분 호시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고정하고 나서 시침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쪽 같은 경우는 고정 안 해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이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후다 호시 작업. 후다 호시 작업 했을 때 속이 안감이 겉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줍니다. 겉감 원단도 고정이 되어서 뒤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안감이 밖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후다 호시 작업입니다. 안마이 호시 작업. 안마이 끄트머리는 다리미로 고로시를 해서 미싱 박은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 고정된 데 위에다가 손바느질로 한 번 더 고정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밑가시 부분을 호시 작업을 해서 고정시켜 주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줬을 때 뒤에 시접이나 앞에 시접이 드라이 들어가고 움직임이 많은 데서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질 할 때 변형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을 안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옷들이 약간씩 변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온 자국 또한 나온 자국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서 빼면은 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양복이 만들어집니다. 이음선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안감 쪽에서 한번 또 고정시켜 줍니다. 호시 작업으로. 이거는 안감 밑가시 쪽입니다. 뒤쪽.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미질 했을 때 옷이 훨씬 고급스럽고 안정된 옷이 제작이 됩니다. 넘어가는 시접이 일정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작업을 해서 고정시켜 줄 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락 끝에 다 호시 작업합니다. 전체적으로 안마의 카라 둘레에 호시 작업합니다. 그래서 양복은 손바느질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시 작업할 때 실을 당겨서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항상 실이 남어도 안 되고 당겨줘도 안 되고 당기면은 우글우글하고 남으면은 또 실이 보여서 안 되고 전체적으로 호시 작업해 줍니다. 카라 둘레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정시켰을 때 옷이 고급스러운 옷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정하지 않으면은 시접이 밀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옷이 변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정하고 마덤에 손바느질로 마덤의 작업을 해주고 나서 다리질 할 때 훨씬 안정적인 퀄리티가 나옵니다. 끝머리 0.2mm 정도 들어가서 계속 작업 진행 중입니다. 위에 카라 호시 작업입니다. 밑으로는 안 나옵니다. 바느질 자국이 겉감하고 에리싱하고만 바느질로 떠줍니다. 반대편 쪽에는 전혀 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캐싱하고 에리싱하고 고정시켜 줍니다. 카라 끝머리 같은 경우는 더 튼튼하게 해주는 부분은 그쪽이 예민하기 때문에 더 촘촘히 해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고정해 줬을 때 속 시접이나 겉에 시접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앞마의 단촉구멍입니다. 남성 앞판 단촉구멍 손 바느질로 만드는 법. 실은 아나이도 실입니다. 약간 두꺼운 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나이도 실로 양쪽에 기둥을 세워주고 이렇게 일자로 실을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일자로 공간을 놔둡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단축구멍을 합니다. 거의 1mm 간격으로 해서 바늘 넣고 한 바퀴 돌려주고 바늘 넣고 바늘 사이로 한 바퀴 돌려주고 잡아 당겨줍니다. 넣고 실 돌려주고 바늘 사이로 한 바퀴 돌려주면 됩니다. 실을 바늘 한 바퀴 돌려줍니다. 당겨주면서 진행하고 거의 1mm 간격으로 계속 바느질 해 나갑니다. 보통 요즘은 여기를 단축구멍을 기계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통 양복은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단축구멍을 합니다.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단축구멍 주위에 접착본드로 발라주고 그게 굳었을 때 그 주위가 시접이 풀리지도 않고 튼튼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축구멍 할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앞부분은 약간 둥글게 돌려줍니다. 집에서 연습해 보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손으로 단축구멍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기 단추 달린 부분은 동그랗게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면 되고
바느질 할 때 간격도 1mm면 1mm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단추구멍 모양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느질 하는 부분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부분대로 해주면 됩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끄트머리 마무리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양쪽 끝에 똑같이 마무리하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끝이 일자로 될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늘로 빼서 바늘 둘레로 돌려줍니다. 한 7바퀴, 8바퀴 돌려주면 이렇게 잡아 빼면은 실 간도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주면 정말 예쁜 단추구멍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추구멍이 하나가 완성됐고 2개 다 같이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예쁜 단추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은 학고 주머니 아나이도 실로 바택입니다. 학고 끝 바택 돌렸다가 빼주면 학고 끝부분이 훨씬 고급스러운 봉지 한것같이 나옵니다. 간도매는 보통 미싱으로 하는데 양복은 손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학고 끄트머리에 작업해 줬습니다. 소매 단추구멍 바느질로 만드는 법입니다. 실은 아나이도 실입니다. 트임 부분 바택 작업 해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위는 소매 단촉구멍 오른쪽 왼쪽 4개씩입니다. 안마의 단촉구멍보다 약간 작게 합니다. 길이를. 소매 트임 부분이 단촉구멍이 4개고 단추를 4개 달면 됩니다. 소매 단축구멍, 안마의 단축구멍 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길이가 좀 짧아요. 단축구멍 주위에 접착 본드로 끄트머리 칠해주고 그 자리가 굳어지면은 튼튼하게 올이 풀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축구멍 하기 훨씬 보기 좋고 깔끔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끄트머리는 항상 저렇게 동그랗게 단축구멍 해주면 됩니다. 저기 동그랗게 해놓은 부분들은 단초 달았을 때 그 손으로 달았던 실 자국이 약간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단축구멍을 동그랗게 해서 그 자리에다가 단초를 달면 됩니다. 소매 단추가 한쪽에 4개고 양쪽을 하면 8개입니다. 그리고 안마의 단추가 단축구멍이 2개고 그리고 셋바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완성하려면 단축구멍만 11개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는 안마의 단축구멍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합쳐서 8개입니다. 단축구멍. 그리고 안마의 2개고 소매 단초는 보통 15mm, 약간 큰 거는 18mm까지 씁니다.
보편적으로 쓰는 단추는 15mm짜리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소매 트임입니다. 트임의 단추, 구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카라 끝 손 바느질로 셋바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실도 똑같이 아나이도 실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짱짱한 것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기둥을 고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 빳빳한 그 와이어 같은 그런 거를 사용해서 이거 잘 보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기둥 역할 대신에 이렇게 와이어 같은 걸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서 바느질을 합니다. 카라 셋바 만드는 방법. 카라 셋바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카라의 구멍을 뚫려 놓고 그 주위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간 두꺼운 실, 이거는 와이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단추구멍 주위에 한 바퀴 대주는 부분은 그 끝부분을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테두리 작업을 그 사이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안마이 카라 셋바 이렇게 만드는 것은 고급스러운 셋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마이 단촉구멍하고 같이 모양을 내주면 됩니다. 끄트머리는 약간 돌아가게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이 와이어를 한 바퀴 같이 돌리고 그 와이어 끼워준 자리가 기둥입니다. 기둥. 볼륨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도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단추구멍보다 약간 더 고급스럽고 작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면서 진행하고, 끄트머리 지금 단촉 구멍 끄트머리입니다. 동그랗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중앙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촉 구멍. 중앙 부분을 통과해서 한 바퀴 돕니다. 지금 하고 있는 셋바 작업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쁘게 손바느질로 만들면 훨씬 고급스러운 카라 모양과 고급스러운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 편집이 양복에 관한 모든 부분의 마지막 편집입니다. 전체적으로 9-1, 9-2, 9-3편으로 옷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은 마도매 작업이라고 손바느질로 최종 완성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 양복은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양복은 훨씬 작업자들이 신경도 많이 쓰지만은 작업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송곳질을 해서 와이어 부분을 그쪽에다 집어넣어서 반대편으로 끝부분을 뺍니다. 겉에는 예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반대편으로 남는 와이어하고 남는 부분을 빼줍니다. 그쪽에서 보일 때 깔끔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 끄트머리는 반을 돌려줍니다. 한 7바퀴 정도. 그리고 중간에 바늘을 빼면 거기가 바텍 자국이 나옵니다. 조그만한 바텍. 그리고 그걸 고정시켜주고 뒤에서 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바 마무리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는 다 커팅해주고 시침실로 고정해줍니다. 다. 끝에 마무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카라 셋바가 나왔습니다. 단쪽 구멍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는 카라 셋바입니다. 소매 단쪽 구멍 전체 한 바퀴 합니다. 단쪽 구멍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합니다. 단추 다는 법입니다. 소매 단추, 앞마이 단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추 다는 법입니다. 앞마이 단추, 튼튼하게 달아줍니다.
앞단추 2개입니다. 코아사 2겹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일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한 겹으로 했을 때는 여러 번 가야 될 게 2겹으로 했을 때는 더 튼튼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훨씬 빠릅니다. 앞마이 단추, 소매 단추, 저 단추구멍으로 표시해 줍니다. 소매 단추 달고 있습니다. 양쪽 소매 한쪽에 4개씩입니다. 튼튼하게 다려줍니다. 속의 안감 쪽에는 단추 다는 바느질 자국이 보이면 안 됩니다. 단추구멍 4개 하고 단추 다는 것하고 양쪽 정장 트임 옷, 소매 트임 옷은 그만큼 절차가 복잡합니다. 안감부터 단추구멍 하는 법까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일자로 정확하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단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라셋바를 만드는 방법인데, 아까 카라셋바는 단추구멍을 커팅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원단 위에다가 얹히는 작업으로 셋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와이어 같은 철사에다가 풀칠을 하고 아나이도 실을 감아줍니다. 삥 돌래. 와이어에다가 풀칠을 하면은 이렇게 감아주는 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추구멍 길이를 재고 나서 그 단추구멍에 맞춰서 길이 사이즈까지 감아주면 됩니다.
지금 실을 아나이도 실을 와이어 위에다 놓고 계속 감아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카라 셋바 만드는 거 가위로 커팅 안 하고 그 위에 셋바를 얹혀서 셋바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축구멍 길이만큼 감아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겉감에다가 단축구멍 길이랑 사이즈 재고 그 밑에 와이어 위에 아나이도 실을 감아 놓은 그를 반으로 접어서 그대로 얹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먼저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뿌리를 안쪽으로 빼고 속쪽으로 뒤쪽으로 지금 손바느질로 고정해 줍니다. 손바느질을 똑같이 단축구멍 크기와 길이만큼 똑같이 손바느질로 떠줍니다. 그리고 아나이도 실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코아사로 얇게 진행을 해주면 겉에서는 실이 안 보입니다. 코아사가. 카라 셋바를 그려가지고 구멍을 뚫르지 않고 진행합니다. 이거는 카라 셋바는 보통 구멍을 뚫르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안 뚫르고 그 위에다가 얹혀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상 편집을 보여줍니다. 바느질로 고정시킵니다. 아래 위에. 그릇 단축구멍을 전체적인 둘레를 손바느질로 넣었다 뺐다 해주면서 실은 아나이도와 아나이도 사이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겉에서는 안 보입니다. 지금 바느질한 부분은 겉에서는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손바느질로, 이거는 얇은 실로 사용하면 됩니다. 고정시켜 줍니다. 카라 셋바 만드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카라 셋바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카라 셋바 고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바느질로 넣었다 뺐다 촘촘하게 해줍니다. 한 바퀴 돌아가면서 마무리 작업입니다. 실로 도매를 안 해주고 그냥 커팅합니다. 덜렁거리는 부분 뒤쪽에 이렇게 해서 바늘을 실을 한 7번 정도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고 바늘을 뺐을 때 또한 바택, 손바택이 나옵니다. 완성이 됩니다. 손바택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좋은 퀄리티의 셋바가 만들어집니다.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심지를 붙여서 테스트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만 완성됐을 때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마무리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카라 셋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한 다른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